안녕하세요 꿀청자들,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삼성전자에 1억 800만화소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샤오미의 CC9 프로가 나온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그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5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들여서 주문한 지는 꽤 됐어요. 거의 출시와 동시에 주문을 했는데 이 녀석이 배를 타고 왔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국내 미출시 제품이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스펙을 책 읽듯이 알려드리기보다는 각각의 요소를 설명하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CC9 프로의 박스는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열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CC9 프로 기본 젤리 케이스, C타입 케이블, 각종 설명서, 27W까지 지원하는 어댑터, 유심 트레이 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어폰은 없어요. CC9 프로를 처음 봤을 때 디자인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빛이 비치는데 색깔이 제법 이쁘고 로고도 제법 괜찮게 들어갔습니다. 샤오미가 이쪽에 살짝 들어가 있고 이쪽에 카메라에 108MP 5배줌을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있긴 한데 뭐 괜찮아요. 잘 조화롭게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카메라가 다소 많이 튀어나와 있는, 즉 카툭티가 심하긴 한데 1억 800만화소 센서와 광학 5배줌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기본 케이스를 씌웠을 때 이쪽 부분에 있는 젤리가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면을 보면 어디서 본 디자인인데 하실 텐데 엣지가 들어간 부분이나 뭐 측면의 디자인, 모서리 디자인까지 뭔가 굉장히 닮아 있죠. 네, 바로 삼성의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S8을 옆에 놓고 보면 크기만 조금 달랐지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모서리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동시에 보면 닮았고 측면도 닮아 있고 엣지도 상당히 비슷하게 들어간,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똑같은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크기는 세로 157.8, 가로 74.2, 두께는 9.6mm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갤럭시 S10 5G, 아이폰 11 프로를 함께 놓고 보면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무게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211g이 나옵니다. 측면도 살펴보고 넘어가면 오른쪽 측면에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나란히 있고 상단에는 마이크와 IR 센서, 즉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리모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USB-C 타입 3.5파이 단자가 있는데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디스플레이는 6.47인치고 물방울 노치를 적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젤이 얇아 보이는데 측면에 엣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하단에는 약간 더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CC9 프로는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을 내장하고 있고 광학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속도가 조금 애매해요. 반응 속도라 그래야 되나, 이 딜레이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CC9 프로는 스냅드래곤 730G를 탑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벤치마크를 돌려서 점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투투는 26만 점대가 나왔는데 이 녀석이 중국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꽤나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긱벤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략 비교를 해보면 스냅드래곤 845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3D마커 점수는 오픈GL이 2413점, 불칸이 2262점이 나왔는데 하위 60%, 상위 4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평균 수준은 넘는 거죠. 스냅드래곤 730G가 게이밍을 강조한 G가 붙어 있으니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로딩해 보겠습니다. 로딩 시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로딩이 제법 빠르게 끝났고 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HDR 고화질은 지원하지 않고요. HD 높음, 밸런스나 원활해서 울트라까지 지원을 하고 극한은 지원하지를 않아요. 배그 모바일을 실제로 해보면 반응 속도도 준수하고 그래픽 상태도 최상은 아니지만 준수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즉 게이밍 기어로서 CC9 프로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CC9 프로는 6기가 또는 8기가 램, 128 또는 256기가의 UFS 규격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안드로 벤치를 돌려보겠습니다. 읽기 쓰기 속도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같은 UFS 2.1을 사용한 갤럭시 S10 5G도 측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후면에는 5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500만화소 광학 5배줌, 1200만화소 광학 2배줌, 1억 800만화소 메인, 2000만화소 광각, 200만화소 접사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과 광학 5배줌에는 OIS 손떨림 보정이 들어갔는데 샤오미답지 않은 좋은 선택이에요. 카메라 아래에는 듀얼 소프트라이트와 듀얼 플래시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3200만화소 카메라가 싱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보면 지금 보이는 게 메인각, 광각, 2배줌. 지금 5배줌 촬영을 보시면 화면이 거의 별로 떨리지 않아요. 5배줌 정도 되면 원래 약간 떨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인데 OIS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뉴를 잘 살펴보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을 가상의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거는 마치 눈썹 없는 라이언 같네요.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죠. 108M 기능이 있는데 1억 800만화소를 모두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1억 800만화소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냥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저 구석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보면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 저 구석 책장에 있는 책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당겨서 보면 빅벤이라는 글자가 확실히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위해서 노트 10 플러스와 똑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동시에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제가 사용 중인 건조기의 메뉴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마지막에 매크로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붙였을 때 매크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영상에도 매크로가 있어서 매크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럭저럭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매크로 촬영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지금 쭉 보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1억 800만화소 센서를 사용한 것을 생각해보면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 수준 이상은 되기는 합니다. CC9 프로는 NFC를 탑재하고 있어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T-money는 보시면 단말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모바일 캐시비 역시 비슷하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 걸 찾아보니 모바일 레일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CC9 프로는 3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배터리 용량이 무려 5260mAh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워낙 크니까 테스트를 따로 해서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도 휴대폰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통화 품질 테스트 들어갑니다. 잠깐 집을 나가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볼 거예요. 지금 다이얼링 중입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잠깐 나간 거예요. 완전히 나간 거 아니고요. 여보세요? 잘 들려? 목소리 어떤데? 요즘 스마트폰은 다 잘 들리네. 내가 말하는 거는 괜찮고 마이크도 준수한가 보네. 알았어, 끊어. 사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통화 품질을 논하는 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다 좋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누가 그렇게 마시래? 잠깐만. 살 것 같다. 이거 뭐야? 주당 신동엽이 술 먹을 때 챙겨 먹는 숙취 해소 음료 울트라씨는 GS25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특허 2개를 받은 음료인데요. 진생베리와 헛개나무 열매가 들어간 특허 원료, 진세노사이드 추출 기술이 들어간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울트라신 괜찮아요. PPL 끝.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벤치마크 위주로 살펴본 CC9 프로는 카메라와 디자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샤오미가 20-30만원대가 아니라 40-50만원대 이상으로 가격을 높여서 팔 때는 보통은 AP에 올인하곤 했었어요. 2018년에는 3-40만원대 포코 F1의 스냅드래곤 845를, 2019년에는 50만원대 Mi9의 스냅드래곤 855를 넣었거든요. 모두 그 당시 최고 수준의 AP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스냅드래곤 730G가 꽤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샤오미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에는 우리가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는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샤오미의 CC9 프로 언박싱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정말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이 녀석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과 영상을 정말 많이 촬영했거든요. 제대로 분석한 영상도 곧 올라가니까 기다려 주세요. I will be back.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